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채가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안세웅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함께하는 참여 방법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네, 노란톡 QR코드를 이용해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해 주세요. 그리고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 이 메뉴 오른쪽 상단 살펴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오죠? 눌러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이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장을 하셔서 이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단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단 남기는 방법은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비밀번호가 없는 만큼 방송 중에만 입장이 제한됩니다.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는 입장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바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전문가님께서 알찬 정보 쏟아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난세웅의 투자 노트 시간 계속해서 1부에 이어서 2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분석의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는데 제약과 바이오예요. 네. 이번 주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어떤 뭐 기업 분석 레포트가 나온 게 아니고 네. 이제 코스닥의 어떤 제약 바이오 기업의 이제 포괄 공시, 이제 공시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대요.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제 2022년, 그러니까 다음 달 2월 7일 아마 설날 지내고 나서 바로 일단 시행이 되는 건데 코스닥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포괄 공시 가이드라인 시행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거래소의 코스닥 시장 본부가 제약 바이오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포괄 공시 가이드라인을 곧 시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공시 체계는 열거 된 항목에 공시 의무를 불가한 열거주의 공시 체계가 있고 거기에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이제 포괄 공시 조항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공시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포괄 공시라는 거는 상장 법인이 의무 공시 사항 이외에도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그게 이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임상 시험회라든가 품목 허가, 뭐 라이센스 사업 이런 어떤 고유의 경영상의 어떤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이제 포괄 조항을 통해서 공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가이드라인이 전문적인 경영상을 반영하는데 어떤 기업이나 투자자에게는 이제 제한적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는 좀 많이 또 발표를 하고 어떤 건 또 적게 발표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좀 수정을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일단 작성해서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임상 시험 종료, 품목 허가, 기술 이전 및 도입 관련 공시해가지고 뭔가 좀 그래도 내용이 좀 알차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임상 종료에 관한 공시 가이드라인. 그래서 임상시험 관찰 절차 종료를 의미하는 임상시험 종료 보고서는 제출은 가이드라인의 공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종료를 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괜히 공시해가지고 뭐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데 뭐 맞췄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요동을 칠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떤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는 제외를 시켰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상시험 수탁 기간 CRO 컨트랙트 리서치 오거나이제이션으로부터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 CSR을 제출받은 경우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데 이게 보면 이제 일반 작은 기업들은 사실은 임상시험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임상시험도 뭐 돈도 들어가지만 어떤 그런 우리
그걸 갖춰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FDA라는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그런 어떤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이제 맞춰야 되는데 아마 뭐 대부분의 업체들은 또 그걸 맞추는 회사들도 있지만 그걸 못 맞추는 그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대신해서 이제 임상 시험을 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CRO인데 그러한 경우를 일단 공시 대상에서 결과 보고서를 받았을 경우에 그를 즉시 공시해라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임상 시험의 결과는 CRO부터 제출받은 1차 평가 지표 통계감 및 통계적 유의성 여부 등에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몇 명이 돼서 몇 명 적임을 했는데 유의성이 사실 뭐 통계적으로 몇 프로다 이런 게 안 나오거든요. 자세히. 그래서 이거에 네. 대해서는 자세히 보완을 해서 공시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회사에서 어떤 판단하는 잣대로 공시를 했거든요. 네. 뭐 어떤 기준이 없이 뭐 자기네한테 유리한 것만 공시할 수도 있고 이제 불리한 건 빼고 이런 건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통계적인 결과도 발표를 하지만 과연 그게 유의성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보면 이제 우리 통계 시간에 뭐 정기분포 나오지 않습니까? 유의성 네. 해가지고 뭐 검증도 하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95%다, 99%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충실하게 기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 유의성의 어떤 검증이 이제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일단 CRO나 당국의 어떤 확인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충실하게 기재해야 되는데 면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품목 허가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이제 품목 허가에 대한 공식 내용을 오리지널 신약 외에 계량 신약, 바이오 시밀러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자료를 형성한다. 우리 사실 보면 이제 오리지널 신약이 이제 계량 신약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특허가 끝나면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약 개발이 그거는 원래 오리지널이 아니라 개발 신약인데 사실 이제 개발 신약은 이제 특허 기간이 지나면은 누구든지 그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그래서 낮춰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의 경우에는 이제 그게 이제 계량 신약을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오리지널이나 아닌지 우리 옛날에 뭐 가리지는 하는 뭐 이건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이전 및 도입 관련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기술 이전 도입 계약 금액이 매출액 또는 자기 자본의 10% 이상, 자산이 2조 원인 경우에는 5%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포괄 공시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 일단은 뭐 자기 자본의 10%라든가 5% 이런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회사 담당자나 경영자들이 마음대로 자기는 입맛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이 기준을 명확히 설정한 것 같습니다. 또한 기술 이전 도입에 있어서 확정된 마일스톤, 로열티 등의 수령 금액이 중요성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떤 마일스톤이나 어떤 거 로열티가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다 요새는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뭐 금액이 작다면 또 발표는 안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공시 대상으로 추가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상대방, 이제 뭐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않고 북미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국적이라든가 설립일자,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 등 구체적인 어떤 상대방의 정보를 공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북미에 있는 어떤 뭐 제약회사 이런 게 아니라 정확히 뭐 미국인 미국, 뭐 그 다음에 그 회사 설립 날짜, 매출액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도 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고 업체들의 신뢰도 상승 전망에서 신약 개발 기업에 대한 신뢰도 확대, 그다음에 투자자의 이해 증대, 그다음에 업체 공시 담당자, IR 담당자의 어떤 부담이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최종 성공 확률도 높지 않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임상 시험, 기술 거래 계약, 품목 허가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그동안의 제한적이던 정보가 공시를 통해서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이제 업체에 대한 신뢰도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이해도가 늘어날 것은 당연하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공시 대상 판단 및 작성 내용의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 IR 담당자들이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그런 기준이 명확해짐으로써 IR 담당자의 어떤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품목 허가 관련 사항에서 심사 단계 중 보완 요청 소환 CRL 컴플리트 리스폰스 레터를 받는 경우 공시 업무가 지금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이슈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코스피는 아니고요. 코스닥에 있어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모주 분석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죠. 우리 공모주 청약을 하는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거에 앞서서 일단 한번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뉴스가 뭐냐면 이제 이게 한 30분 전에 나온 뉴스거든요. 오, 네. 보면 이제 따끈따끈하네요. 예, 현대 엔지니어링 제가 찾다 보니까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네. 지금 이제 현대 아까 제가 그 현대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개선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미 네. 그 정몽구 명예회장이나 정의선 회장이 실탄을 확보를 했어요. 실탄을 어디서 확보를 했냐면은 현대글로비스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가 한 8천억 정도를 확보를 했어요. 건 뭐냐면은 여기 이제 뉴스를 보시면은 금융 일단 보면 현대 엔지니어의 기업 공개가 다음 달로 예정되면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재개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몽구 정의선 부자가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과 현대 엔지니어링 지분 매각으로 일정 가까운 자금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글로비스를 처분을 해가지고 약 한 6천억에서 8천억 정도 지금 확보를 했어요. 지금 보면 아까 여기 보면은 정몽구 회장이 251만 주를 매각을 해서 4,100억을 확보했다 그러고 정 회장은 123만 주에서 4천억인데 이거는 틀린 숫자가 왜냐하면은 명예회장의 절반이면 2천억 정도 되니까 네. 제가 볼 때는 6천억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이 되면은 또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약 매각을 하면 이제 4천억 정도에서 대충 한 1조 원 정도의 실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어디를 쏘느냐? 네. 현대 모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모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이제 순환 구조 해가지고 지금 보면 여러 현대차 그룹은 순환 구조가 4개 순환 출자 구조를 뉴스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현대 모비스 지분을 만약에 매수를 한다 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모비스에서 전부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아마 1조 원 이상이 지금 현대 모비스로 일단은 매수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현대차 어떤 뭐 기아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자동차 업종 산다면은 어떤 지배구조 개편이 있어가지고 모비스 종목을 오히려 사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모비스가 지금 한 23만 원 정도 하다가 지금 20만 원이 깨졌을 거예요. 23만 3천 원에 오늘의 종가 마무리가 그쵸. 되었네요. 그래서 보면은 네. 27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23만 원까지 왔는데 모비스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지금 보면 이제 영리금도 좀 샀었어요. 네. 다만 이제 투신이 이제 샀다가 팔아서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계속 빠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점차 담으면서 제가 볼 때는 네. 아마 기타 범인 이런 쪽에 매수함으로써 어느 정도 일단 현대 모비스 아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투자자분들이 이제 장외 주식에 대해서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이제 사이트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네. 장외 주식 사이트요. 384를 생각하시면 돼요. 384. 그래서 383. 38을 치면은 38 커뮤니케이션이 나와요. 여기 비상장 사이트에서 가장 오래된 사이트입니다. 요새는 뭐 많이 있지만 네. 이걸 다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와요. 바로 나오네요. 보면 이게 이제 뭐 38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쭉 보시면은 여기 IP의 공모, 청구, 승인, 수혜 쭉 공모 쭉 나오거든요. 네. 그걸 치면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이걸 자료를 보고서 사실 만드는 거거든요. 네. 지금 왜냐하면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료 나온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사이트 보면 이제 매수 매도 뭐 이런 가격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게 이 시세 정보가 좀 이렇게 왜곡된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시세는 여러분들이 좀 안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대 엔지니어링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매도가 11만 5천 원, 10만 원, 뭐 기준가 10만 7,500원인데 하여튼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이게 전산으로 체결된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면에서는 매수 매도 간의 어떤 중간에 어떤 브로커를 통해서 하는 그 매매이기 때문에 정확치 않고 그다음에 시세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종목이 벌써 지금 장외에서도 10만 7,500원, 1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공모가가 아마 상단에 하더라도 한 7만 5천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청약을 하면은 수익이 날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또 시장 흐름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뭐 가감하게 뭐 청약을 하라 이런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뭐 다른 어떤 종목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현 주가 이렇게 폭락한 상태에서는 그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주 분석 현대 엔지니어링 보시면은 일단 업종은 뭐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 서비스업인데 현대 엔지니어링이 만약에 상장이 되면은 거의 시총에서 아마 현대건설이 한 4조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네. 제치고서 아마 이게 공모가 대리도 한다면 6, 7조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아마 건설 업종에서는 대장주로 아마 지금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는 현대건설이 39%. 네. 보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 정의선 정몽구 회장 해가지고 거의 이제 지분이 높았기 때문에 일단은 현대건설이 일단 대주주다. 그래서 현재 엔지니어링 아마 현대건설도 아마 이런 또 엔지니어링의 가치가 부각이 되면은 또 현대건설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또 일단 현대건설도 자동차 그룹이니까 전체적으로 현대그룹이 지배구조 개선 이런 일환으로 해가지고 현대그룹 어떤 그룹 전체 주식이 또 테마주로도 형성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뭐 네. 주가가 크게 오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어떤 주식시장에서 뭔가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네. 이거를 상장을 어떤 기하로 해가지고 뭔가 또 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옛날에 뭐 차화정 장세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충분히 우리가 항상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두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뭐 자본 매출액은 10억 초, 7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순이익은 약 1,74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번에 공모주익수는 1,600만 주 정도 되고요. 액면가는 500원. 근데 전에는 5,000원일 때 저기 막 100만 원은 뭐 120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액면 분할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10만 원이 과거에는 100만 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에 뭐 7만 5,700원에서 5만 7,900원인데 아마 뭐 주가가 요새 오늘 빠져가지고 아마 공모가는 좀 낮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공모 금액은 약 1조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관사는 미래에셋, KB, 현대차증권, 한국투자, NH증권, 하나금융투자, 삼성증권. 그래서 아마 이제 균등 비례가 있거든요. 네. 균등 비례 아시겠지만 이제 최소 청약 단위가 아마 10주 정도 될 거예요. 10주 정도만 청약해도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 주도 못 받은 미래에셋은 한 주도 못 받았고 네. 많이 받은 데가 대신 신영이 이제 2주 정도 많이 받는 사람, 나머지는 이제 한 주 정도인데 네. 현대 엔지니어링도 만약에 그러한 작업이 몰리면은 아마 한 주 정도 받을까 말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예. 그렇군요. 청약 일정은 일단은 뭐 이제 2월 3일에서 4일이니까 다음 주에 일단은 청약을 하고요. 이제 상장은 이제 2월 8일 날, 2월 15일 날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아직은 지금 뭐 경쟁률이 안 났지만 아마 현대 엔지니어링도 올해 상반기에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이슈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되고요. 일단 연간 매출액이 2019년도 6조 8천억에서 2020년도에는 7조 1,800억 정도 이렇게 되고요. 영업이익은 아마 2011년도에 1,936억 원에서 2020년에는 약 2,000억 87억 원으로 늘었다. 그다음에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은 3,142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0% 이상 증가한 거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3분기 신규 수주가 10조 정도 되는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약 7조 원보다 44%나 증가를 했습니다. 수주 잔고는 27조 7,800억으로 해서 올해 작년에 도시 정비 사업 수주 누계가 2조 4,177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재무지표를 보면은 일단은 부채 비율은 일단은 65%, 2020년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유동 비율은 220%, 자기자본 수익률 4.8%, 영업이익률은 3.6%,
매출의 증가율은 5.7%, 영업이익 증가율이 좀 다소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점점 더 내려가고 있고요. 유동비율도 늘어내는 유동비율은 반대로 올라가고 있고, 유동비율은 높은 게 좋은 거고 부채 비율은 낮은 게 좋죠. 그다음에 자기자본 수익률이 ROE가 좀 낮아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마찬가지로 안 좋고요. 그다음에 매출액 증가에 영업이익 증가 전체적으로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EPS는 22,000원대, 퍼는 3.3 공모가 대비해서, 그다음에 BPS가 46만 8천원, PBR이 0.16, 주당 매출액이 94만 원, PSR은 0.08인데 일단은 퍼가 공모가에서도 3.3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2020년 기준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엔 그래도 좀 낮은 퍼고, 대체적으로 건설사들의 퍼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PBR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현대 엔지니어링의 지표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EPS 계속 감소 추세, 퍼는 조금 높아졌고요. 근데 뭐 퍼가 뭐 항상 2 정도 되는 회사니까 좀 안정적인 회사고요. BPS는 비슷하고 PBR 비슷하고 주당 매출액 좀 올라가고 있고요. 매출액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회사는 사업 영역에 따라서 4개 본부로 되어 있어요. 플랜트 화공 사업본부, 화공 플랜트, 전력 플랜트, 건축 사업본부, 인프라 산업 개발본부, 자산관리본부. 그래서 우리가 뭐 건설회사가 아니라 종합적인 걸 다 하거든요. 네. 사실 이번에 그 GBC 삼성역도 실제로는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 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군요. 물론 이제 감리는 좀 안 될 거예요. 이게 보면 100층 넘는 그 어떤 그 건물의 감리는 이제 아마 엔지니어링이 아마 그런 면허를 못 땄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거는 아마 세계 뭐 유수한 어떤 그런 기업이 감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현대 엔지니어링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최고의 어떤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뭐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2020년 말 매출 비중이 플랜트 인프라분이 45%, 건축 주택이 43.5%, 기타 비분은 118%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11.8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네요. 그다음에 당사는 완성차 공장 및 생산 시설을 비롯해 업무, 상업, 숙박, 의료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 확보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비교가 안 돼요. 네. 기술력에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랜 동안 인프라 사업을 주로 했는데 뭐 철도, 도로, 주행시험장, 산업단지, 항만시설, 그다음에 이제 SOC가 지금 파나모, 메트로 3호선, 백오대교, 솔로몬제도 수력발전소, DR 콩고, 림바이브 정수장, 뭐 진접선 차량 기지 건설, 동북선 도시가 아마 하여튼 뭐 굉장한 그 회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마 이런 설계 경쟁을 기반으로 대규모 EPC 사업을 수주를 해가지고 성공적인 수행을 했는데, 역시 뭐 CIS라든가 중동이라든가 동남아, 유럽, CIS는 이제 주로 이제 러시아 연방 이런 국가들이고요. 그래서 플랜트의 어떤 선도 기업이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뭐 투르메니스탄, 뭐 베트남 이런 뭐 화학 시설, 가스 시설, 알제리, 사우디 주베일, 그다음에 여수, 뭐 엘라스터마 엄청 많죠. 라고 하고 뭐 인도네시아의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주로 뭐 석유화학 공유하는데, 일단 저기 보면은 이제 그 사우디의 주베일 폴리시커 플랜트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현대그룹이 탄생한 게 뭐냐면, 이제 현대건설이 탄생한 게 뭐냐면 76년도에 네. 그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항만공사가 있었어요. 그 주베일 항만공사거든요. 네. 이걸 이제 딸 때 이제 뭐 진짜 정정 회장께서 일단은 뭐 노력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땄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뭡니까, 성공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88 올림픽 유치를 할 때 이게 이제 항만공사가 성공을 함으로써 이때 규모가 뭐냐면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30%의 공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보면 서울 올림픽이 뭐 이게 공짜로 된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유치하려면 유치는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우리나라하고 어디랑 붙었나? 하여튼 뭐 굉장히 우리나라가 막상막하였는데, 그때 이제 정정 회장이 그때 조직 유치위원을 인정하면서 이런 이제 중동에 이런 그 주벨 공사 해가지고 이거 이제 중동표를 흡수를 해가지고 그때 사실 올림픽 유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88 올림픽 해가지고 뭐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뭐 공짜로 된 게 아니라 그 어떤 거 눈물겨운 거 일화가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가도 이제 88년 해서 우리 노태우 정부 들어 8, 9년에 꼭지 찢다가 이제 완전히 그때 무너진 게 이제 88년, 8, 9년.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공사였고 세계 최대 규모의 공사여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올림픽 유치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 게 우리 현대건설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산업항만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현대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 이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핵심 설계 기술 및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뭐 사업 강리 연량을 하겠다. 지금 뭐 의미가 없는 거고요. 하여튼 뭐 쭉 이런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회사는 향후에도 뭐 스마트 건설 기술 스타트업에도 뭐 연금을 지원해가지고 뭐 BIM 드론 뭐 3D 스캐닝 하여튼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만큼 이제 이 회사가 굉장한 회사인데 제가 이 회사를 또 왜 잘 아냐면 제가 한 10년 됐나요? 제가 이 회사를 탐방을 2번이나 갔었어요. 비상장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상장에서 어떻게 이제 매매해 보려고 갔었는데 그때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때 목동에 있었거든요. 목동에 SBS 옆에 있었는데 제가 갔는데 진짜 저는 열받아서 왔는데 왜요? 약속을 했는데 임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면담 IR 이제 뭘 하셨는데 안 나오고 막 그 뭐 직원이 이제 뭐 부자인가 가장이 나오는데도 이렇게 보면 직원들이 굉장히 뻣뻣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워낙 자신감에 차가지고 이제 이렇게 방문한 사람들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대우는 뭐 아니라도 좀 홀대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회사가 워낙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 그 당시에도 뭐 장외 시장에서 100만 원이 넘은 그런 주식이니까는 뭐 웬만한 이 상장 기업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회사였는데 하여튼 이번에 거의 뭐 상장이 됐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뭐 상장에 있어서는 뭐 지금 주식시장이 워낙 뭐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공모주라도 해서 단돈 뭐 점심값이라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돈을 벌기가 힘든 건데 이 주식시장에서 너무 또 쉽게 이렇게 잃는 거 보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앞으로 또 GBC 이런 또 아마 이제 그 사옥이 일단 그쪽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아마 현대 엔지니어링도 아마 뭔가 진가를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부에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일단 이슈는 제약 바이오의 어떤 판단 기준이 일단은 나왔다는 그다음에 다음 주에 청약을 하는 현대 엔지니어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부에 일단 난성의 투자 노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난세용은 투자 노트 정리까지 해주셨는데 앞서 이 공모주 살펴보면서 알려드린 사이트는 이 홍보 목적이 아닌 정보 제공을 위해서 알려드린 거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난세용의 투자 노트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잠시 후에는 이 종목 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셔도 되고요. 노란톡 이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는 없는 대신에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명가,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토카디 상담소 코너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 고민부터 살펴볼 시간인데요. 첫 번째 종목 고민은 다날입니다. 매수가는 16,00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3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다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종가 상황 5.3% 하락하면서 10,5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수가는 16,000원인데요.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1,400원이 가장 저점이었고 그 위로 조금 소폭의 상승세에 있었지만 윗골이 좀 많이 달고 음봉 나타냈습니다.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네,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래프 나타나 줬는데요. 다날 매수가 16,000원, 비중 30% 꽤나 좀 묵직하게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 종목도 이제 5,000원에 시작해가지고 18,000원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눌림목이라고 생각돼서 아마 사신 것 같은데, 이제 눌림목
그 전략이 그 위험한 게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만약에 오르면 그게 눌림목이지만 지나고 나서 빠지면 그때가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벽이 이제 보이는 그런 시점인데 이런 어떤 테마주는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아까도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목표가를 올린 종목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좀 괜찮은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뭐 빠지더라도 빠지면 이제 뭐 추가 매수 이런 걸 말씀드리고 네. 아마 그게 뭐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다음에 하락폭이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테마주들은 어떤 거 이것도 뭐 NF 테마 뭐 여러 가지 이제 올랐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테마주들은 지금 대부분이 거의 뭐 고점에서 아마 반토막 정도가 대부분이거든요. 40% 내지 아니 그러니까 고점 대비 60% 수준 아니면 거의 50% 수준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어제 상승률 상위 종목이 오늘도 이어지는 건 거의 드물다. 맞습니다. 10% 20% 네. 위안이기 때문에 그날 만약에 상승한 종목들이 물론 이제 몇 개 종목은 계속 이어지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는 진짜 천재 일루의 기회 가지고 그런 종목이 과연 몇 개가 있을까? 2천 종목 중에 거의 뭐 한두 개 나올까 하는 장세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도 테마주를 하더라도 고점에서 그러니까는 뭐 저점에서 거의 3배 오는 종목을 왜 사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어가지고 했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이 종목들이 그러면 빨리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런 테마주를 여러분들이 그 매수를 할 때는 반드시 손절선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손절을 안 해서 뭐 10%든 뭐 5%든 20%든 좌우지간에 손절선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금방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그렇죠. 또 다음에 찬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 정도 손절하는 건 어느 정도 다시 종목만 갈아타면 커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30% 40% 하락하면 결국에는 50% 이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처음에 좀 기다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포자기 하면서 이제 장투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시장을 이제 쳐다보기도 싫은 이런 이제 어떤 혼돈의 상태가 오죠. 이번이 이제 16,000원의 비중이 30%인데 지금 뭐 1,500원까지 거의 10,000원대 왔는데 지금 이는 뭐 단알뿐만 아니라 모든 테마주들이 지금 보면 거의 고점 대비 60% 반토막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가 다시 올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게 워낙 많이 빠지면 다시 기술적으로 반등이 오기 때문에 기다려야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바닥에 와서 RSI가 일단은 네. 30선으로 갈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일단 수급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하락할 때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대량 매도할 때 빠졌고 그다음에 계속 대량 매도를 많이 하면서 이제 급락이 나오거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뭐 하락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차트상을 보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바닥에 온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일봉상으로 지금 121선이 얼마냐면은 9,800원대거든요. 그건 이제 10,000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어느 네. 정도 바닥을 온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제 그 위에 과연 매수 타임을 이제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할 거냐 말 거냐인데 지금 이분은 지금 비중이 30%거든요. 비중이 낮다라도 추가 매수 시점은 일단은 우리가 바닥이라고 이게 바닥이 아니고 매수 시점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거를 보면은 5일선을 돌릴 때 사라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그 저점에서 빠지는 종목도 내가 살 때는 바닥에서 살 수는 없고요. 이제 무릎에서 산다면은 5일선이 돌릴 때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5일선이 돌린다는 건 뭐냐면 과거의 4일치는 똑같은 건 상관이 없고 오늘의 종가가 5일 전의 종가보다 높은 5일선이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 많이 하락한 종목은 뭐 항상 종가 부분에 봐가지고 5일 전에 종가보다 오늘 내가 높게 주가가 올라간다 하면 그때 매수에 가담하면 되는데 장중에보다는 장 끝날 때 일단 네. 5일선이 돌릴 때 이게 정석입니다. 물론 이게 100%는 아니지만 일단 매수하는 시점은 5일선이 돌릴 때 그러니까 오늘의 종가가 5일 전에 종가보다 높으면 당연히 5일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거고 이 종목은 지금 30% 너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뭐 손절하는 시기도 늦었고 거의 일단은 120선에 와닿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다렸다가 손절을 하더라도 좀 오른 상태에서 반등한 상태에서 일단은 매도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단알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BY입니다. DY 매수가는 11,000원, 비중 10%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DY 9,680원에 오늘의 종가 마감 지었습니다.
850원이 오늘의 가장 고점, 오늘의 저점은 9,680원이었네요. 최근에 DY가 또 상승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까지 윗골이 좀 달긴 했지만 빨간불 킨 가운데 오늘 음봉 나타났습니다. 10% 오늘 좀 급락세가 있었고요. 매수가는 11,000원이라고 하네요. DY 어떻게 보시나요? 이 회사를 이제 만약에 네. 세력이 있다면 굉장히 컨트롤 잘하는 그런 세력들인데 이 회사가 이제 급등할 때가 11월 24일이거든요. 네. 11월 24일 날 올 때 어떤 재료가 있었냐면은 이 회사가 이제 지주 사업인데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자회사 DI 오토가 어떤 센서 클리닝 기술을 현대차에 어떤 그게 납품을 한다 그래 가지고 11월 24일 날 거의 20%대 올랐고요. 그다음에 오른 게 이제 1월 19일부터 올랐거든요. 1월 19일 날 오른 게 뭐냐면은 CAD 플랫폼 서비스 전문기업 IDND 인수를 해가지고 뭐 NFT 및 가상 부동산 메타버스 신사업을 추진하는 공시가 나오면서 이날 9%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일 날 며칠 전이죠. 20일 날은 어떤 이슈로 올랐냐면은 역시 그 DI 오토 아까 자회사 얘기했죠. 11월에 네. 그래서 현대차와 자율주행 레벨 4에 탑재되는 센서 클리닝을 시스템 공동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1월 20일 날 올랐고요. 역시 이제 계속 21일도 이렇게 올라가지고 주가가 이제 11,800원까지 가서 이분이 이제 11,000원대 샀을 때는 제가 볼 때 이날 산 것 같아요. 고점에서 사신 것 같은데 그렇네요. 이런 이제 뉴스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럼 거의 뭐 7,000원이니까 적어도 14,000원 가지 않겠냐 산 것 같은데 네. 역시 이제 이날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그래도 잘 버텼거든요. 네. 잘 버텨 했는데 오늘 이제 무너져가지고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10%가 11,000원이니까 아마 절대 오늘 살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오늘이나 어제나 아니면 그저께 샀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오늘 이제 장대 음봉을 맞아가지고 거의 10% 이상대 이제 손해를 보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뭐 이런 테마주든 일반 정석적인 기본적인 종목들 다 지금 보면 10% 20% 전부 빠졌기 때문에 네. 이 정도 하라고 뭐 적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또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5일선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11선, 20일선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또 무너진다 하면은 또 걷잡을 수 없이 8,000원, 7,500원까지도 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보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 보시면은 수급을 보세요. 완전히 급등할 때 투신하고 외국인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거의 공매도 아니고 공매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주간에 투신하고 일단은 오르니까 외국인들이 물량을 쏟아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좀 추가적으로 또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1일선이 지지가 되는 여부. 물론 내일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5일선이 만약에 무너지면은 11선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주시고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DY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은 ABL 바이오이네요. 매수가는 33,000원, 비중 40% 묵직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ABL 바이오 오늘 2.9%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31,300원 선까지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는 31,900원까지 고가를 찍어내기도 했었는데요. 장 막판에 좀 더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네요. 매수가는 33,000원, 비중 40%.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이 종목은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또 빨간불을 좀 켰는데요. 비중 40%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회사가 저도 기억나는 게 1월 12일 날 네. 그 뉴스가 나왔어요. 11일 날 밤인가 뉴스 하는데 뉴스가 뭐냐면은 이 회사가 개발한 것도 뭡니까? ABL 301이라는 그런 그 품목이 네. 기술 이전을 하는데 무려 규모가 얼마나 1조 2,700억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니까 네. 이날 다이렉트로 상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뉴스 나왔을 때 상한가 가기 전 기회가 있었고 이때 샀어야죠. 그렇네요. 그러고 나서 계속 올랐잖아요. 이제는 네. 뭡니까? 이제 약발이 다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물림에서 오늘 좀 상승했는데 이런 어떤 그 1조 2천의 가치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도 오를 수 있지만 장 네. 자체가 지금 워낙 약세이기 때문에 오늘 좀 주춤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 종목은 1조 2천억이라는 그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외국인도 사고 투신도 사고 연기금도 사죠. 네. 왜냐하면 그만큼 1조 2천억의 가치를
좋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종목은 첫 상한가일 때 사야 되는데 요새는 또 뭐냐면 잘못 사면은 시초가부터 막 급등한 종목이 또 무너지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또 그날 못 사신 분도 있는데 일단은 이 종목은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그 규모 자체가 이런 뭐 기술 도입을 해가지고 라이센스 아웃한 게 1조 2천억인데 그만큼 회사로서는 경사죠. 경사는 당연히 그렇네요. 뭐 상한가 두세 번은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는 과연 여기가 눌림목이 아니면 모르겠어요. 근데 네. 오늘도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가치가 다시 한번 반영이 되면은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과연 이제 외국인하고 어떤 수급이 계속 이어질지를 네. 두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런 1조 2천억 뉴스 때문에 계속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주가는 좀 빠져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ABL 바이오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은 컴투스 홀딩스인데요. 매수가는 20만 원, 비중 10%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컴투스 홀딩스 18만 6천 원에 종가 마무리된 가운데 0.75%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컴투스 홀딩스 하루 흐름이 특이한데요. 장 초반에 좀 등락이 있다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또 상승을 하면서 19만 3천 원을 터치하고 다시 급락을 보이는 모습이었네요. 네, 컴투스 홀딩스 최근에 흐름 살펴보시면 좀 천천히 올라가는 모양새가 있었는데 매수가 20만 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은 이제 차트상으로는 5일선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네. 깨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아마 추가적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 흐름 자체는. 근데 이분이 자기 20만 원이니까 뭐 충분히 뭐 10% 이상은 충분히 상승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수급을 보면은 오늘 외국인이 팔았지만 투신하고 연기금이 꾸준히 사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아마 우리 매수가 20만 원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컴퓨터스 홀딩스 차트 자체가 지금 계속 우상향으로 보면서 5일선이 지켜주고 문제는 지금 21선에 닿거든요. 21선은 무너졌는데 과연 내일 만약에 21선을 안정적으로 돌파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일단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일목균형표를 보면은 일단 아직은 일단 기준 선행수표 완에 기준선에 지금 거의 이게 저항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준선을 돌파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수급이라든가 일단 차트 모양으로 봐서는 일단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기준선이라든가 21선이 지지 여부가 일단 향후 주가 흐름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컴투스 홀딩스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삼성전기에 대한 상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0만 원, 비중 10%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삼성전기 17만 7,500원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2.74% 하락세 보였는데 삼성전기 역시나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그렸다가 소폭의 또 상승세 보이면서 다시 이내 또 하락을 하는 오늘의 하루 흐름 보였네요. 삼성전기 오늘 2.7% 하락을 했습니다. 매수가 20만 원, 비중 10%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삼성전기 좀 좋게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외국인들도 사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량 매도를 한 거 봐서는 당분간은 주가 흐름이 일단은 약세를 좀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투시는 좀 사고 있지만 규모 자체가 작고요. 연기금도 지금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데 최근에는 좀 매도 규모가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그러한 어떤 장 자체가 상승장임으로써 어떤 분위기 좋았으면은 계속 이어질 수 있었지만 그 동안에 좀 오름감도 있고 그런 어떤 그 희석이 되는 그 뉴스가 네. 희석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다시 이제 17만 대로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고비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아래꼬리 달려가지고 지금 121선이 지지가 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121선을 타치하고서 아마 내일 크게 뭐 어떤 이거를 지지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근데 이분이 20만 원에 샀다는 거는 좀 가격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사신 건가? 그런가요? 그러면 작년 초에 사신 것 같은데 20만 원을 넘기는 게 없거든요. 네. 작년 4월 2일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장기 투자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아마 이번 또 흐름에 타면은 장이 또 턴을 하면서
20만 원은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무리하게 뭐 주식을 팔아서 갈아타는 하더라도 아마 삼성전기만한 종목이 있으면은 갈아타시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일단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기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로보입니다. 매수가는 8,100원. 비중이 꽤나 크네요. 50%라고 합니다. 로보로보 오늘 1.39%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장 초반에 로보로보 급등세 있었습니다. 6,000원대에서 7,400원 선까지 올라섰다가 바로 또 급락세 보이면서 오늘 주가가 등락이 좀 크게 있었는데요. 1.39% 그래도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매수값 8,100원, 비중 50%. 로보로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이제 테마주의 전형이죠. 이게 불과 12월 달에 2,900원, 3,000원짜리 주식이 거의 10,000원까지가 3배 올랐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요. 3배 오른 종목을 보면 이제 대개 사는 시점이 눌림목이라 사거든요. 네. 이분도 8,100원이니까 눌림목이라 이때 이제 올라가겠죠 사는데 이게 이제 눌림목에서 올라갈 확률보다 내릴 확률이 더 크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세요. 그리고 로보로보 한번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 분석. 로보로보 기업 분석 클릭이 잘 안 되네. 보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게 12월 결산 법인이고요. 네, 네. 이거 실적 보겠습니다. 자, 2020년에 적자였죠? 네. 그다음에 2020년에 적자예요. 그럼 적자 기업이 테마주로서 오른다 하더라도 이게 그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결국 언젠가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테마주가 뭐 항상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살 때는 같은 로봇 종목 중에서도 뭐 흑자나는 기업도 있거든요. 물론 네. 이제 이번에 저가라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저가나 없거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뭐 내가 똑같은 금액으로 살 때는 수량이 많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똑같은 개념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적자 기업을 사는지 흑자 기업도 많은데 그러면 이런 하락할 때 좀 더 덜 빠지는데 네. 이런 적자 종목은 하락할 때 그런 또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은 뭐 시총이 작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은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로보로보 뭐 우리가 또 한번 로봇 테마가 일어나면 당연히 좀 상승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RSI가 애매한 그 수치거든요. 여기서 아마 반등을 한다는데 과연 지금 뭐 거의 30% 빠진 상태가 눌림목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어떤 때는 기술적인 반등도 노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금 5일선하고 11선이 모여 있고 아직은 5일선이 지금 돌리지 못하고 오늘 또 윗꼬리가 길게 났기 때문에 좀 더 아마 하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는 이런 거 로봇 테마나 하더라도 이런 적자 기업은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기준선이 계속 지금 보면은 어떤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무너지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제 기준선이 파란 거 그래서 보면은 우리 전환선도 그렇고 계속 하락하는 이런 어떤 오르지 못하고 저항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주가 흐름은 이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향후에는 이런 종목을 사시더라도 아마 손절선 뭐 10%든 이렇게 정해놓고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로보로보 살펴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상담은 3부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상담 받고 있습니다. 3부에서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래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해주시면 입장이 빠르게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이 또 바로 가능하십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망설이지 말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2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도 계속해서 남세웅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